손잡이를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월 매출액이 한 240만원, 이동식 월 매출 400만원. 오, 이거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손잡이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동식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좋냐? 상품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상품이 좀 너무 커서 사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 강도가 약하다,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쿠팡 상품 지표도 좋거든요. 로켓 배송 비율도 낮고 Z 상품 비율도 낮죠. 쿠팡에서도 꽤나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대표님들 앤더슨이 같이 봐줬으면 하는 왕초보 키워드를 공유해 주시면 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사입 기준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키워드는 일단 왕초보 대표님들께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이제 1만 회긴 한데 매출액이 지금 너무 높죠. 매출액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왕초보 대표님들께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대표님께서 어떤 키워드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 키워드에서 일단은 잘 팔고 있는 셀러를 보는 겁니다. 잘 팔고 있는 셀러들 한번 보면 벌써 지금 폴로가 있죠. 근데 폴로는 가격이 좀 비싸겠죠, 당연히. 가격이 비쌀 거고, 이제 우리가 들고 오는 상품들은 가격대가 그래도 한 3만원 이하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우리 키워드가 울 머플러인데 이런 식으로 울이 아닌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가 조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울 100%를 판매를 할 거다. 그러면 울 100%인 상품만 딱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3,900원인데 울이 100%일 수가 있나? 그래서 대표님이 가져오려는 상품이랑 그 상품의 경쟁자에 해당하는 울이 30%, 그러니까 울이 100%가 아니더라도 울 머플러로 그냥 하나 보네요. 경쟁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월 매출 한 3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일단은 브랜드 제품이 너무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다른 제품이랑, 이 제품은 소재가 아크릴이라고 하거든요. 아크릴이잖아요. 주요 소재 아크릴인데 아크릴 머플러랑 이 울 머플러가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 100%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울 머플러를 판다, 울 100% 머플러를 판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별성이 드러나지가 않고, 만약에 진짜 울 100% 머플러로 가면 경쟁사가 폴로이기 때문에 일단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대안으로 있고, 그다음에 월 매출이 벌써 2,400만 원이 되죠. 이러면 초보가 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볼 키워드는 장요근 마사지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왕초보 키워드란 도대체 무엇이냐? 키워드 1에서 2등을 하면 월 순수익을 50에서 100만원 벌 수 있는 키워드를 이제 왕초보 키워드라고 하고요. 판별하는 방법은 검색량과 탑80 6개월 매출액, 그 다음에 경쟁사의 원산지, 경쟁사의 수익성, 내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가, 이 4단계를 거치면 돼요. 이 4단계를 거치면 왕초보 키워드를 판별을 할 수 있는데, 검색량이 1,000회에서 1만 회 사이, 그 다음에 매출액은 3,500만원에서 한 1억 5천만원 이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출액이 지금 너무 낮죠. 매출액이 너무 낮고,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네요.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으면 일단은 이거 1단계를 넘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어쨌든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으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잘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팔리네요. 1등이 월 매출액이 2,4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땐 이 업체가 장요근 마사지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업체 때문에 장요근 마사지기라는 키워드가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제품인지 아닌지가 또 문제죠. 근데 이게 원산지가 국산이잖아요. 원산지가 국산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를 확인을 안 해봐도 사실 여기 월 매출액이 2,400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등은 또 중국산을 쓰고 있죠. 월 매출액이 한 16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중국산 제품으로 한 2등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님께서 1688 상품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1688에서 상품을 봤는데 지금 1등의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거를, 그리고 저가로 가능하다. 1등 셀러가 3만원대인데 나는 뭐 만원 후반대에 가능하다. 그러면 한 2, 3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 키워드 자체가 제가 보기에
보기에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키워드 검색량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이 에르고바디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셀러가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수 셀러가 있는 키워드에는 초보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지금 경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 보고 대표님이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이 메리트가 있다. 결국에는 모든 키워드 소싱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대표님이 상품도 찾아보시고 이 1등 셀러를 한번 봤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경쟁자를 이길 수 있겠는가? 1등은 당연히 못 이기겠죠.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셀러들, 이 셀러라든지 여기 셀러라든지 이 셀러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답이 예스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좋다라는 전제하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경 흘러내림 방지라는 키워드가 멤버십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키워드가 검색수 대비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안경 코받침의 하이 키워드일까요?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키워드 개념에서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은 그냥 네이버 쇼핑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키워드랑 안경 코받침이랑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안경 코받침. 검색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메인 키워드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네이버 쇼핑에 노출된 곳들을 보면 돼요. 안경 코받침에 DC소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아템, DC소 플러스 아템 브리뷰 있잖아요. DC소랑 플러스 아템이랑 브리뷰가 이 키워드에도 있으면 안경 흘러내림 방지가 하위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DC소 있죠. 브리뷰 있죠. 또 뭐였죠? 플러스 아템. 플러스 아템은 없네요. 지금 안경 코받침에서 1, 2등 하는 셀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키워드에 가깝습니다. 이 안경 흘러내림 방지라는 게 코받침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하위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위 키워드에 해당하는 특징이 메인 키워드에 있는 셀러들이 하위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출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하위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 키워드를 찾으셨으면 안경톡처럼 이 하위 키워드에서 순위를 상승을 시켜서 거기서 판매량을 받아서 메인 키워드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안경톡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코받침 자체를 뺐네요. 이 키워드는 애매한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안경 흘러내림 방지가 별개의 키워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받침에 있는 상위 셀러들이 여기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키워드를 하신다면 안경톡처럼 작은 키워드에서만 파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여기 이 안경 흘러내림 방지라는 키워드에서 판매량을 얻어서 안경 코받침까지 가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똑같죠. 카테고리가 똑같으면 이게 동시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게 하이 키워드인지 메인 키워드인지 이걸 판별하는 법은 예를 들어서 이 안경 흘러내림 방지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검색량이 작은. 근데 검색량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검색량 대비 매출액이 너무 높으면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메인 키워드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도 돼야 되겠죠. 안경 흘러내림 방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안경 코받침이랑 똑같잖아요. 안경 코받침이 훨씬 더 검색량이 높다는 거죠. 안경 코받침이 메인 키워드가 아닌지 맞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의심을 하는 방법은 이 메인 키워드의 상위 셀러들이 이 작은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안경 코받침이 메인 키워드인 거고요. 노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메인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 판별해야 되냐? 왕초보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는 검색량이 낮고 경쟁 강도가 조금 널널한 그런 키워드를 찾는다는 건데 검색량이 낮은데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죠. 지나치게 높으면 이거는 경쟁 강도가 널널한 왕초보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초보 키워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널널하다. 그래서 초보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행주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죠? 검색량도 나쁘지 않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를 통과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경쟁자를 한번 봐야겠죠. 경쟁자를 보면 자 여기 1등 셀러고 자
여기서 이거를 의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자 보면 키워드가 행주거리잖아요. 키워드가 행주거리면 행주를 거는데 써야 되잖아요. 여기 상위 노출된 셀러들을 보면 키친타올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친타올 거리도 앞에 있고, 여기도 그렇죠. 키친타올 거리. 메인 키워드를 보통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친타올 거리라는 키워드가 여기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검색량 대비 매출액이 조금 높죠. 이거는 뭔가 다른 키워드가 섞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행주거리도 다른 키워드의 매출액이 지금 섞여 있죠. 키친타올 거리라는 이 키워드랑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수하게 행주만 파는 그런 키워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순수하게 행주만 파는 게 뭐냐? 썸네일에 행주가 있어야 행주 거리로 기능을 하는 거겠죠. 이 행주 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행주가 메인 썸네일인 그런 곳들을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검색량 대비 매출액이 높다 낮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거는 솔직히 키워드를 많이 보셔야 돼요. 키워드를 많이 보셔야 판별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검색량이 1만 미만이다 이랬을 때 검색량이 여기에 적정한 매출액은 여기서 한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4,800만 원을 붙이면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감으로 아는 건데, 제가 굳이 수치적인 걸 정해드리면 검색량이 5,000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검색량에서 그냥 똑같이 만 원을 붙였을 때 그게 적정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만약에 4,000회다 그러면 6개월 매출액이 한 4천만 원이 나오는 게 수익성이 있는 적정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검색량이 4,000회인데 매출액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나오면 생각보다 조금 높은데 수익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거위 매출액, 그런 가짜 매출액이 섞여져 있진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키워드를 많이 보시면 합니다. 키워드를 많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행주거리, 다른 거짓 매출액이 좀 섞여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봤는데 분명 키워드는 행주거리인데 썸네일에 뭐가 있어요? 키친타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아니구나, 수익성이 조금 없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진짜 행주거리를 팔고 있는 셀러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셀러인데 행주거리 1등이 월 매출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셀러는 월 매출액이 여기도 1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1, 2등이 월 순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수익성이 사실은 크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액이 살짝 가짜 매출액이 섞여져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경쟁사들의 수익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애매해도 내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뭔가 압도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좋은 상품이 1688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존의 셀러가 썸네일을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우리가 주방에다가 이걸 붙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배경 인테리어도 이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칼거리, 이런 소품도 너무 이쁘고, 여기도 스튜디오 가서 찍어. 이거는 왕초보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의 경쟁자보다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더 잘 만들기가 어렵다, 더 잘 만들기 어려운데 수익성도 안 나는 경우죠. 이 키워드는 왕초보 대표님께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항상 왕초보 키워드만 하는데, 왜 항상 왕초보 키워드만 하냐면, 초보 키워드부터는 사실은 판매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아이템도 같이 봐야 돼요.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1688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템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 제가 왕초보 키워드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다음으로 캠핑 변기요. 그거랑 환자용 변기, 이걸 둘 다 이런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량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너무 높죠. 이 정도 검색량이 한 2,000회 정도면 6개월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1억까지 찍혀버리잖아요. 이 키워드가 지금 메인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높다, 가짜 매출액이 섞여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환자용 변기. 자,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면 여기 카테고리를 눌러서 메인 키워드가 뭐가 있나, 검색량이 더 높은 키워드는 뭐가 없나,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 있죠. 이동식 화장실. 자,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사로운 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큰 키워드, 이동식 화장실이 키워드 검색량이 더 높잖아요. 환자용 변기는 검색량이 1800이고 이동식 화장실은 8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큰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셀러랑 작은 키워드랑 상위 노출되어 있는 셀러가 겹쳐버리면 자, 이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 경우네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애매하면 일단은 경쟁자를 보면 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경쟁자를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환자용 변기라는 게 뭘까? 환자용 변기에도 이게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손잡이네요. 환자용 변기에서 판매하는 셀러 중에 손잡이만 파는 셀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동식을 파는 셀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환자용 변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손잡이를 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걸 팔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보겠습니다. 각각. 이게 이동식이죠. 손잡이를 파는 사람은 잘 없네요. 여기 있다. 손잡이. 여기 잘 안 팔리네요. 그럼 봤을 때 손잡이를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월 매출액이 한 240만원, 월 순수익이 50%로 가정하면 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동식은 월 매출 100만원, 이동식 월 매출 400만원. 오, 이거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손잡이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동식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좋냐? 상품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손잡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동식은 상품이 좀 너무 커서 사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 강도가 약하다. 근데 나는 부피가 크더라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쿠팡 상품 지표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켓 배송 비율이 엄청 낮죠. 로켓 배송 비율도 낮고 Z 상품 비율도 낮죠. 쿠팡에서도 꽤나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키워드 보실 때 한번 이 쿠팡 상품 지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쿠팡 상품 지표가 좋음이라고 떴다. 로켓 상품 비율이 꽤 괜찮다. 그러면 쿠팡에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리셀러 돈을 좀 벌겠는데요. 이 키워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배송이 힘들다는 점은 있어요. 다른 단점은 있지만 쿠팡에서 판매가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를 보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키워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키워드는 쿠팡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경쟁 강도가 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입하셔가지고 쿠팡에 한번 팔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인 부피가 크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빼면은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오늘 왕초보 키워드 한번 좋은 거 찾긴 했네요. 근데 이거 쿠팡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가 10만원인데 리뷰가 한 79건이 있다라는 거는 판매가 사실 조금만 돼도 월 순수익 100, 200만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왕초보 분들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캠핑 변기. 이런 키워드가 안 된다는 거죠. 검색량 대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한 1800회면 이 6개월 매출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2천만원, 3천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높죠. 1억 3천만원까지 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메인 키워드가 따로 있다. 이상하게 다들 생겼죠? 캠핑 가서 뭘 쓰지? 이게 캠핑 변기인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한다면 환자용 변기로 해서 쿠팡을 중점으로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초보 키워드 특강은 슬링렉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도 지금 매출액이 좀 높죠? 검색량이 3,000회인데 매출액이 1억이 넘는다? 이거는 메인 키워드가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걸 감안하고 보는 겁니다. 슬링렉이 맨 앞에 있네요. 슬링 데드렉이 메인 키워드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메인 키워드가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키워드 검색량 높은 순으로 보는 거예요. 슬링렉. 오, 이게 메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슬링 데드렉이 아니라고? 판매 단가가 높아서 매출액이 많이 찍히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랑 빼고 일단 2단계, 3단계를 먼저 볼게요. 원산지 어디죠? 국산. 원산지 어디죠? 중국산. 중국산도 팔고 있고 국산과 중국산의 싸움인데 중국산이 더 잘 팔리고 월 매출액이 400만원. 다른 경쟁자 볼까요? 보면 매출액이 안 나고 있죠. 이렇게 매출액을 쉽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상품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매출액, 판매량. 판매량이 거의 없네요. 묶음 상품들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셀러가 좀 잘 팔고 있다는 거죠. 한 명에, 그러니까 스토어 한 곳만 월 매출이 4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아이템 스카우트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 평균 리뷰 수를 직접 세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구해서 4에서 5를 곱해주면 하루 평균 판매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3일에 리뷰 2개 달렸고 22일에 1개, 21일에 2개, 20일에 2개, 이거는 하루 평균 리뷰 수가 한 1개는 돼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판매량이 한 4개에서 5개. 제가 보기엔 이거는 대량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5개 정도는 팔리거든요. 5개 팔리고 하루 5개 팔리니까 30일 곱하고 판매 금액 91,000원이죠. 배송비 합치면. 히셀러는 월 매출액이 1,300만 원이라고 일단 대충 예상이 되고 히셀러는 4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판매가 꽤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리뷰를 여기에 달았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데드리프트. 근데 데드리프트는 일단 메인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이게 쇼핑성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보성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진 않겠죠. 물건을 사러 이 슬링렉을 검색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헬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슬링렉이라는 키워드 1등은 월 매출 한 1,400만 원이고 2등이 월 매출 한 4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다른 셀러들도 잘 파는 것 같은데 지금 얘네들 아이템 스카우트랑 이게 조금 오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쿠팡 상품 지표가 좋죠. 쿠팡 경쟁력도 어떻게 파악하냐면 로켓 상품 비율 50%보다 낮으면 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쿠팡 셀러들이. 그리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 알려주죠. 네이버에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쿠팡을 진입해도 되느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딱 들어갔을 때 로켓 배송이 아닌데 상에 있고 리뷰가 어느 정도 쌓여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만한 거예요. 중국산이죠. 이거 중국산 제품인데 상에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충분히 도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슬링렉이랑 키워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꽤 괜찮다. 그리고 경쟁강도가 낮다. 그 낮은 게 아마 배송이 힘들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꽤 무거워요. 부피도 크다. 좀 큰 편이죠. 작은 편은 아니에요. 2개 하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좀 큽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경쟁사를 또 봐야겠죠. 경쟁사가 상세 페이지가 안 좋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가 국산인가? 국산이면 안 되는데 국산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좋진 않아요. 근데 중국산도 월 매출액이 한 400만 원이 나오니까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국산 제품들이 1, 2등이다. 1, 2등이 국산 제품이다. 중국산이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다. 가격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결론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원가가 비싸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내가 쿠팡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에서도 기회가 있다. 쿠팡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왕초보 키워드 한번 알아봤고요.